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좀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암울하지 않으려면 지금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놓은 게 너무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 한번 진짜 여쭙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렵고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되게 좀 약간은 좀 어두워요, 전망 경로 자체가. 근데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제 정보들을 흡수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떤 이제 뭐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터닝의 포인트들, 왜냐면 요즘에 또 안 좋긴 하지만 AI 붐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수지가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좀 긴 터널을 어렵게 걸어가지만 터닝의 포인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변곡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제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경제 얘기만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자율성이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전체도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뭐 미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주를 하면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또 좋게 생각하면 미국이 버티는 바람에 그래도 전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경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순환적인 것과 좀 구조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순환적인 것은 저는 글로벌 경기, 조금 좁게는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지금 중국이 모멘텀이 약하니까 미국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거기에 그 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 경기가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 한 1년 정도에 모르긴 몰라도 다운턴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좀 비슷한 다운턴을 들어갈 거고, 그러면 뭐 반문하시겠죠.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다고 다운턴이냐 내년 중반에.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좀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표현이 과격하지만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암울하지 않으려면 지금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놓은 게 너무 없다. 뭔 얘기냐? 씨를 얼마나 뿌려놨는데 2차 전지도 뿌려놓고 뭐 전기차도 뿌려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한 2만 불이면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33,000불입니다. 33,000, 소득 수준 말씀하시는 네,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불에서는 이 33,000불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적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10년 전 시계를 돌려서 10년 전으로 보면 10년 전에 뭘 뿌려놨냐, 5년 전에 뭘 뿌려놨냐, 또 한 2, 3년 전에 뭘 뿌려놨냐를 보시면은 이 33,000불을 4만 불, 5만 불로 밀어올릴 그러한 산업들의 씨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그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미 GDP로는 선진국이잖아요. 이 선진국에서 더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못하고 거기서 머무느냐,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지금 거의 30%입니다. GDP에. 이 30%의 GDP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선진국 치고 GDP가 일본만 해도 20%고 미국은 10%입니다.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어느 나라든 제조업을 비중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가 없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앞선 선진국에서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압박하고 또 후발 개도국들이 쫓아오고 넛크래커에 걸려가지고 이 제조업 비중이, 이 30%의 GDP 제조업 비중이 전부 고부가라면 괜찮지만
이 중에 우리는 한 15%는 약간 중저부가 표준화된 중국에 거의 따라잡힌 혹은 이미 따라잡힌 그러한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우리 다들 경제학자들 다들 모여서 100분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며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는 확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해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없는 거죠. 기업들은 지금 아둥바둥 지금 살려고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산업 전환이 돼야 되고요. 대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가가치 공백을 메워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매크로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정교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산업 전략이 없고 산업 전환 전략이 없고 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그거를 3만 5천 불, 4만 불, 5만 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암울한 거죠. 우리가 저는 방금 그 말씀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대뜸 곽수정 박사님이 떠올랐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곽수정 박사님이랑 저도 이제 참여 기회를 주시면 저랑 김한지 박사님이 또 한번 토론을 더 재밌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좋죠. 네네. 역시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들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3프로 TV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조용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과 경험에서로는 이제 생동감 있는 말씀들 이게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는 대담을 하고 토론하면서 사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뷰를 가져야 되는구나, 또 확인, 서로 이제 제가 못했던 부분도 공유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 자리였습니다. 박사님, 3%랑 저희 이렇게 5번 출구, 여의도 5번 출구랑 느낌 어떻게 다르세요? 여기는 뭐 그냥 좀 서재에 와 있는 기분이고요. 또 박사님이 진행하시니까 그냥 정말 평소처럼 그냥 뭐 두런두런 막 얘기하듯이 하니까 조금 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은 훨씬 편하시죠? 앞으로도 그러면 3% 약간 이제 하시면서 부담감이나 마음이 약간씩 무거워지실 때는 여기서 저랑 5번 출구로 하겠습니다. 5번 출구로 오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이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계속 이제 많은 생각과 시나리오를 그리시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많은 시청과 그다음에 구독 그리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만을 위한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